미래그룹 본사 재무팀의 사무실에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한서연에게 그곳은 전쟁터이자 동시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무대였다. 그녀는 입사 7년 만에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만큼 일 처리가 완벽했고 숫자 하나조차 허투루 넘기지 않는 치밀함으로 그룹 내에서 신임이 두터웠지만 그날의 공기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서울의 화려한 햇살과 달리 재무이사 최민석의 호출을 받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리는 불길한 신호였다. 그녀가 최민석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평소에 가식적인 미소 대신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그녀를 맞이했다. 서연이 차의 자리에 앉기도 전에 최민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최민석이 던진 서류들은 서연이 한 번도 승인한 적 없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의 거액 송금 내역들이었고 서류 하단에는 서연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이것은 명백한 모함이며 자신은 결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최민석은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이미 감사팀의 보고가 끝났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조성을 감추기 위해 가장 유능하고 충직했던 부하 직원인 서연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했고 그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고 최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그동안 회사를 위해 바친 청춘과 열정을 단지 돈을 훔치기 위한 위선적인 연기였다고 매도하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 지나가던 직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서연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여기서 무너진다면 정말로 범죄자가 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버텼고 최민석의 비리를 입증할 자료가 자신의 컴퓨터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최민석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비웃음을 흘리며 보안팀이 이미 서연의 PC와 모든 접근 권한을 압수하고 차단했음을 통보했다. 보안 요원 2명이 거친 발소리와 함께 이 사실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마치 흉악범을 다루듯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서연은 이대로 끌려나갈 수 없다고 저항하며 최민석에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최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서연을 당장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치라고 지시하며 이 여자가 다시는 미래그룹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질질 끌려나가며 복도에 늘어선 동료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는데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것은 동정이 아닌 의심과 경멸이었고 그 차가운 시선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서연은 참담함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 1층 로비는 점심시간을 맞아 수많은 직원들과 외부인들로 붐비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은 보란듯이 서연을 로비 한복판으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바닥에 쓰러진 서연의 주변으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 그 순간 뒤따라 내려온 최민석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나와 쓰러진 서연 앞에 섰다. 그는 짐짓 정의로운 척 목소리를 높이며 회사의 돈에 손을 댄 파렴치한 직원은 즉시 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며
공개적으로 서연에게 망신을 주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나오는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명예가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도끼 어린 눈빛을 빛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모습이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최민석은 서연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고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느냐며 다시 한번 폭언을 퍼부으려 했지만 서연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상태였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이나 이후에 닥쳐올 후폭풍 따위는 계산하지 않고 오직 눈앞에 저 비열한 위선자의 얼굴을 부수고 싶다는 본능적인 충동에 몸을 맡겼다. 짜악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넓은 로비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칠 정도로 서연의 손바닥은 최민석의 뺨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강타했다.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고 최민석의 고개가 획 돌아갈 정도의 강도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최민석은 뺨을 감싸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았고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당장이라도 서연을 칠 듯이 손을 치켜들었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당신이 저지른 짓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고 최민석은 이 미친 여자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다며 보안 요원들에게 당장 경찰을 부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보안 요원들이 다시 서연을 제압하려 달려들던 찰나 로비에 회전문이 열리며 검은 슈트를 입은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진입해 길을 터주었다. 그 사이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는데 그는 미래그룹의 젊은 회장 강도진이었다. 도진의 등장에 소란스러웠던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달려들던 보안 요원들도 황급히 뒤로 물러나 고개를 숙였다. 도진은 차가운 무표정으로 상황을 일별하더니 뺨을 맞고 씩씩거리는 최민석과 헝클어진 모습으로 도끼를 뿜어내고 있는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는데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흥미로움이 스쳐 지나갔다. 강도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최민석을 지나쳐 서연에게 다가갔고 그의 구두 소리가 로비 바닥을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최민석은 회장이 직접 나타나자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서연이 횡령범이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도진은 손짓 하나로 그의 말을 가볍게 묵살했다. 도진은 서연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상처 입은 무릎 그리고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렬한 눈빛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자신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고 강렬한 기세를 보이는 여자는 처음이었고 그녀가 처한 상황이 자신의 현재 공영을 해결해줄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도진은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서연은 갑작스러운 회장의 등장에 당혹스러웠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와 눈을 맞추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기류가 흘렀고 도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연에 까진 무릎을 덮어주지 않고 대신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들은 물론 당사자인 서연과 옆에서 지켜보던 최민석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도진은 낮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내 아내가 되라. 이 말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거래의 제안처럼 들렸고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도진을 올려다보았다. 최민석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경악했고 로비는 다시 한번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지만 도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대답만을 기다렸다. 그는
서연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동공을 읽으며 확신을 가졌는데 지금 이 여자는 벼랑 끝에 몰려있고 자신은 그녀에게 동아줄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라는 사실이었다. 도진은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 말했다. 억울함을 풀고 싶지 않나. 저 자를 밟아주고 싶다면 내 손을 잡아.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윙윙거렸지만 도진의 말 중 저자를 밟아주고 싶다면 이라는 문장이 가슴에 강렬하게 박혔다. 그녀는 손에 쥐어진 도진의 고급스러운 손수건을 꽉 움켜쥐며 이것이 악마의 유혹일지라도 지금의 지옥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분노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과 도진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미래그룹의 로비는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배경이 흐릿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거세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며 1층 로비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자 좁은 공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멀어지는 직원들의 경악 섞인 표정과 최민석의 일그러진 얼굴을 뒤로 한 채 한서연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강도진 회장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방금 전의 폭탄 발언이 날씨 이야기라도 되는 양평온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태연함이 오히려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뺨을 때린 부하 직원과 그 직원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회장이라는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서연은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거친 호흡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으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무거운 공기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는 듯 했다.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삭막했으며 차가운 회색 톤의 인테리어가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했다. 도진은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서연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했는데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타인을 압도하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배어 있었다.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서서 그를 노려보며 아까 로비에서 했던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따져 물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누군가의 장난감이 될 만큼 한가하지 않으며 최민석에게 당한 모욕만으로도 충분히 비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진은 서연의 날 선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했다. 도진은 자신이 지금 이사회와 주주들로부터 결혼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경영권을 견제하고 지분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침실까지 감시하려 드는 정략 결혼 상대보다는 차라리 배경이 없으면서도 똑똑하고 깡이 있는 여자가 필요했다고 말하며 서연을 지목한 이유를 밝혔다. 로비에서 최민석의 뺨을 때리던 그 순간 서연의 눈빛에서 그는 자신이 찾던 완벽한 파트너의 자질을 보았으며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와 절박함이 그녀를 최고의 방패막이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도진에게 있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자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에 불과했다. 서연은 도진의 제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모욕적이라 느껴져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리며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은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회장의 권력을 이용해 신데렐라 흉내를 낼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못 박았다. 서연은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노동청에 제소하여 정당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몸을 돌려 나가려 했다.
하지만 도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는데 그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서연의 계획이 얼마나 순진하고 무모한 것인지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미래그룹의 법무팀이 움직이면 개인인 서연이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까우며 최민석이 이미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된 자료를 배포한 이상 그녀는 평생 횡령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것이라는 잔인한 팩트 폭격이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그의 그림자가 서연을 덮치며 위압감을 조성했다. 그는 서연에게 지금 밖으로 나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찰 조사와 끝없는 법정 공방, 그리고 사회적 매장뿐이라고 경고하며 그녀가 가진 정의감만으로는 부패한 권력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속삭였다. 도진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더 큰 악의 손을 잡아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고 자신은 서연에게 그 힘을 빌려줄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가 내민 조건은 단순했지만 파격적이었는데 서연이 그의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준다면 도진은 그녀에게 최민석을 포함한 그녀를 짓밟은 모든 이들을 합법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도진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의 말이 지독하게 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7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누명뿐이었고 최민석의 비열한 웃음과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만약 이대로 나간다면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여 평생을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도진이 제안한 힘이라는 것은 달콤한 독배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다. 서연의 내면에서는 도덕적인 가치관과 복수에 대한 열망이 치열하게 충돌했고 그녀의 주먹 쥔 손에는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긴 침묵 끝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도진을 마주보았고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물었고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룹 내에서 회장인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를 약속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것은 이 결혼이 철저히 계약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사생활에 대한 간섭은 일절 없어야 하며 복수가 끝나는 순간 계약은 파기된다는 내용이었다. 도진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당돌함이 마음에 든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즉석에서 변호사를 호출하여 계약서 작성을 지시했다. 변호사가 도착하여 비밀 유지 서약서와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서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실감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 한서연이 아니라 미래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가면을 쓴 복수자가 되는 것이었다. 펜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서연은 최민석이 자신의 무릎을 꿇리고 비웃던 장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계약이 성립되자 도진은 서연에게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차가운 천이 전해지며 기묘한 전율이 흘렀다. 도진은 서연에게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게 될 것이라며 그녀의 직함은 단순한 사모님이 아닌 그룹 전략기획실의 특별 고문이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최민석의 상급자로서 그를 직접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서연은 도진의 치밀한 배려에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도진은 또한 최민석이 그녀를 쫓아내기 위해 씌웠던 누명을 역이용하여 내부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정원을 위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이제 자신이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의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자각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집무실을 나서기 전 도진은 서연에게 내일 아침 정식으로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약혼녀이자 새로운 임원으로 소개할 것이니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일렀다. 그는 서연에게 최고급 의상실과 뷰티 살롱의 카드를 건네며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는 그에 걸맞은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연은 카드를 받아들고 짧게 목례를 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빠져나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당당하고 힘이 넘쳤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 자국이나 패배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서늘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최민석과 그 일당들에 대한 자료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복수의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회사의 내부 시스템과 자금 흐름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민석의 숨통을 조여갈 계획을 세웠고 도진이 준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새벽이 밝아오고 거울 앞에 선 서연은 화려하고 세련된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짙은 화장으로 창백한 안색을 감추었다. 이제 쇼타임이 시작될 시간이었고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속삭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기다려, 최민석, 내가 너의 지옥이 되어줄 테니까. 미래그룹의 최상층 대회의실에는 매달 열리는 정기 임원 회의를 위해 그룹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그날의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훨씬 무겁고 침통했다. 전날 1층 로비에서 벌어졌던 전대미문의 사건, 즉 재무팀장이 이사의 뺨을 때리고 회장이 그 여직원에게 청혼했다는 믿기 힘든 소문이 이미 사내 인트라넷을 넘어 증권가 찌라시까지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임원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회장의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느라 분주했고 사건의 당사자인 최민석 이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굳은 표정으로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한서연이 회장의 손을 잡고 나타날 리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거대한 참나무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고 강도진 회장이 먼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자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는데 도진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인물을 확인한 순간 회의실 안에는 억눌린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곳에는 어제 쫓겨나듯 회사에서 끌려나갔던 한서연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는 180도 달라져 있어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세련된 화이트 정장을 입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채 냉철하고 지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 당당한 태도는 마치 이 회의실의 안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하는 듯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의심스럽고 경악에 찬 시선들을 전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맞받아치며 도진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섰다. 강도진은 좌중을 압도하는 낮은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옆에 선 서연을 가리키며 폭탄 선언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소개를 넘어선 일종의 경고와도 같았다. 그는 한서연 씨가 자신의 약혼녀이자 오늘부로 그룹의 전략기획실 특별고문으로 임명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녀에게 그룹 전반의 재무 건전성을 감시하고 개혁할 수 있는 정원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파격적인 인사에 임원들은 술렁거렸고 특히 최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진은 그런 최민석을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하며 이번 인사는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니 모든 임직원은 한서연 고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협조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서연은 도진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뼈가 있는 인사말을 건넸는데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최민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7년간 재무팀에서 일하며 목격했던 비효율과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특히 회사의 자금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최민석은 그녀가 언급하는 부정부패가 정확히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서연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차라리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의 표정보다 더 무섭고 차가웠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갈 때 최민석은 도망치듯 회의실을 나서려 했지만 서연이 그를 불러 세우는 바람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다른 임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최민석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는데, 이는 명백한 도발이자 선전포고였다. 최민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로 이제 시작일 뿐이니 기대해도 좋다고 속삭였고, 최민석은 그 말에 다리가 풀려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주변의 임원들은 두 사람 사이에 살벌한 기류를 감지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권력의 추가 어디로 기울었는지에 대한 계산이 끝나 있었다. 서연이 배정받은 사무실은 회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최고급 집무실이었는데 전면 유리를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그녀는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어제 자신을 해고 처리했던 인사 기록을 삭제하고 보안팀이 압수해 갔던 자신의 업무용 PC 데이터를 원격으로 복구하기 시작했다. 도진이 약속한 대로 그녀에게는 그룹 내 모든 부서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주어졌고, 서연은 이를 이용해 최민석이 미처 삭제하지 못한 흔적들을 찾아내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지시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모니터 화면에는 최민석이 은밀하게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숫자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는데 그녀는 예고도 없이 재무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죄인 취급을 받으며 끌려나갔던 전 팀장이 하루아침에 회장의 약혼녀이자 상사가 되어 나타나자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들의 당혹감을 즐기기라도 하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사무실을 둘러보며 자신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던 최민석의 신복에게 당장 비키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자신이 돌아온 것은 개인적인 복수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정의를 바로쓰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겠지만 끝까지 침묵하는 자는 공범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 시각 최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들이키며 불안감을 달래고 있었는데 서연이 재무팀을 장악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자신의 뒤를 봐주는 배후 세력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도청을 의뢰하여 수화기를 내려놓고 직접 서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분노에 찬 발걸음으로 서연의 집무실로 쳐들어가 비서의 제지도 뿌리치고 문을 벌컥 열었는데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최민석은 서연에게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며 소리를 질렀고 회장을 등에 업고 설치면 천년만년 갈 줄 아느냐고 악담을 퍼부었다. 서연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최민석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고 그가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하찮고 우스운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는데 그것은 최민석이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서류 사본이었다. 서연은
최민석에게 이 서류가 검찰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민석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담긴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최민석에게 자신은 그를 단번에 감옥에 보낼 생각이 없으며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을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최민석에게 매일매일 숨통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끼며 자신이 언제 파멸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보라고 저주 같은 말을 내뱉었다. 최민석은 서연의 귀에 완전히 눌려 뒷걸음질 치다 문고리를 잡고 간신히 서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알던 순진한 부하 직원이 아니라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다. 그는 쫓기든 서연의 사무실을 빠져나왔고 복도에 나와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퇴근 무렵 도진이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첫날의 소감을 물었고 서연은 뒤를 돌아 그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생각보다 적들의 방어가 허술하다고 말하며 최민석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하기에는 자금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연은 최민석의 뒤에 더 거대한 배우가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고 도진은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그 배우가 바로 자신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이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일 것이라고 암시하며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진은 서연에게 오늘 보여준 모습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칭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고 유리창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을 발 아래 둔 왕과 여왕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화려한 불빛 뒤에는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으며 최민석은 궁지에 몰린 쥐가 되어 무슨 짓이든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마음의 갑옷을 더욱 단단히 조였고 도진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에 힘을 주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셈이었다. 한소연이 회장실 옆 전략기획실에 입성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미래그룹 내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었다. 서연은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자처하며 보안팀이 복구해낸 최민석의 삭제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몰두했는데 그 과정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수만 건의 이메일과 결제 서류 속에서 그녀는 단순히 최민석 개인의 횡령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조직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자금 흐름을 포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유령 회사를 통해 빠져나간 돈이 다시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꼬리 물기식의 순환 구조였으며 이 정교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민석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의 비호가 반드시 필요했다. 서연은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충혈된 눈을 비비며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 끝에 누가 서 있는지를 직감하고 전율했다. 서연이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는 최민석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올리던 익명의 이메일 계정이었는데 그 수신자는 암호화된 코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IP 추적 결과 그룹의 원로 임원들이 자주 회합을 갖는 청담동의 비밀 클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도진이 처음 경고했던 대로 이사회 내부에 도진을 견제하고 그룹을 자신들의 사유물처럼 주무르려는 부패 세력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명백한 물증이었다. 서연은 즉시 이 사실을 도진에게 보고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을 찾았고 도진은 서연이 내민 자료를 훑어보며 차가운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이들이 바로 아버지 세대부터 그룹에 기생해 온 암적인 존재들이며 그 중심에는 도진의 숙부이자 부회장인 강현수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현수는 겉으로는 도진을 보필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최민석 같은 하수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영권을 탈취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과 서연은 이제 단순한 계약 부부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대고 강현수 라인을 무너뜨릴 전략을 구상했다. 도진은 서연의 치밀한 분석력과 대담한 추진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서연 역시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도진의 고뇌와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에게 인간적인 연민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회의 도중 도진이 피로에 지친 서연을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려주거나 잠시 쉴 것을 권유하는 사소한 행동들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지만 그들은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한 채 오직 목표에만 집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었고 이는 그들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함께 헤쳐나갈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한편 최민석은 서연의 압박이 거세지자 공포에 질려 강현수 부회장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강현수는 오히려 꼬리를 밟힌 최민석을 무능하다며 질타하고 매몰차게 내쳤다. 강현수는 최민석에게 스스로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서연을 처리할 방법은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최민석에게 서연의 과거를 캐내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라고 지시했고 이에 최민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신복들을 동원해 찌라시와 익명 게시판을 통한 여론 조작을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서연을 능력을 인정받은 커리어 우먼이 아닌 회장의 배경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린 꽃뱀이자 부도덕한 여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사내 인트라넷과 각종 SNS에는 한서연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악성 루머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거나 수많은 남자 임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승진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양 포장되어 유포되었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다. 서연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등 뒤에서 꽂히는 시선들은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끈적거렸고 화장실이나 휴게실에서는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대화가 뚝 끊기는 일이 빈번했다. 서연은 이러한 소문들이 최민석의 지심을 단번에 알아챘지만 막상 자신의 명예가 이토록 더럽혀지는 것을 목격하자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에 손이 떨려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모니터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이 소식을 접한 강도진은 격노하여 비서실장을 불러 당장 유포자를 색출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고함쳤다. 그는 즉시 서연의 사무실로 찾아가 왜 자신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냐며 화를 냈지만 그 화는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도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앉아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들의 저열한 공격에 상처받지 말라고 위로하며 자신이 반드시 이 일을 꾸민 자들을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서연은 도진의 진심 어린 분노와 걱정을 보며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그가 단순히 계약상의 남편이 아니라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도진에게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며 이 정도의 공격에 무너질 것이라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응수했지만 그녀의 눈가는 젖어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길을 살려주고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그날 저녁 예정되어 있던 그룹 창립 기념 리셉션에 서연과 동반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 행사는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기에 서연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루머를 정면으로 돌파하기에 가장 적절한 무대였다. 도진은 서연을 위해 유명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공수해왔고 최고의 스타일링 팀을 붙여
그녀를 완벽한 여신으로 변신시켰다. 화려한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팔짱을 낀 채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는 서연의 모습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두 사람을 집중 조명했다. 서연은 긴장감에 손에 땀이 찼지만 도진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며 안심시켰고 두 사람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레드카펫을 밟았다. 행사장 안은 미래그룹의 회장과 그의 파격적인 약혼녀를 보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특히 강현수 부회장 측 라인의 임원 부인들은 서연을 훑어보며 들으라는 듯이 비꼬는 말을 내뱉었는데 그중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와 출신 성분을 운운하며 모욕을 주려 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회장님 옆에 서기에는 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빈정거렸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받아쳤다. 서연은 격은 출신이 아니라 행동과 품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모님의 말씀에서 그 격이 느껴지지 않아 안타깝군요. 라고 정중하지만 뼈있는 한 방을 날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서연의 기지와 대담함에 놀라 웅성거렸고 모욕을 주려던 부인은 얼굴이 벌개져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도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사람들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건배사를 제의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도진은 서연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제 아내가 될 한서연 고문은 저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그녀를 흠집내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행사장 전체를 압도했고 서연을 둘러싼 저급한 루머들을 단번에 일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서연은 도진의 공개적인 지지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그 순간만큼은 계약이 아닌 진짜 사랑받는 여자가 된 듯 단 착각에 빠져들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연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오늘 밤의 승리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강현수와 최민석은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이고 싸움은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는데 옆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켜주는 도진이 있었고 그녀 자신이 가진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고 도진은 잠든 서연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을 이용하려 했던 처음의 계획이 점점 틀어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 날 서연은 출근하자마자 최민석과 강현수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결정적인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는 최민석이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 중 하나가 해외 유령 법인이 아닌 국내의 한 건설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건설사는 강현수의 처남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불법 하도급과 뇌물 수수까지 얽혀 있는 대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핵심 키였다. 서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강현수 부회장을 압박할 준비를 마쳤고 도진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다. 이제는 수비가 아닌 공격을 할 차례였고 그 공격은 적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는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곳을 찌르는 방식이 될 것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현수 부회장의 은밀한 별장에서는 짙은 담배 연기와 함께 음모의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벼랑 끝에 몰린 최민석과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강현수가 마주 앉아 있었다. 강현수는 자신의 처남이 연루된 건설사 비리까지 한서연이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고
더 이상 그녀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민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래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차세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인 미르 프로젝트의 기밀 설계도를 경쟁사인 태풍그룹의 고의로 유출하고 그 죄를 한서연에게 뒤집어 씌우는 계략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횡령 혐의 정도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 혐의로 그녀를 즉시 구속시키고 강도진 회장의 입지까지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독수였다. 최민석은 이 위험한 도박에 망설였지만 이대로 한서연에게 당하느니 차라리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도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전략기획실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지만 정고가 되기 전 보안팀장과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치면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은 다짜고짜 한서연의 자리로 다가와 그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보안팀장은 서연의 개인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압수하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태도는 마치 범죄 현장을 급습한 형사들처럼 거칠고 무례했다. 서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영장을 요구했지만 보안팀장은 사규에 따른 긴급 감사라며 그녀의 항의를 묵살했고 미리 짜인 각본처럼 서연의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USB 메모리를 찾아내 높이 쳐들었다. 그 순간 최민석이 타이밍을 맞춘 듯 나타나 보안팀장이 들고 있는 USB를 낚아채듯 가져가 내용을 확인하는 척 연기하며 경악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직원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이것은 1급 비밀인 미르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라며 회장의 약혼녀라는 사람이 경쟁사에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기려 했다니 믿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최민석의 선동에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서연을 향해 의심과 배신감이 섞인 눈초리를 보냈는데 이는 지난번 루머 사건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적대적인 반응이었다. 최민석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당장 감사실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고 그녀가 회장의 여자라 해도 이번 일만큼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중죄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감사실 조사실의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 앉은 서연은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며 몰아세우는 감사팀의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오직 강도진 회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감사팀장은 증거가 명백하다며 자백을 강요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고 그녀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태풍처럼 거칠게 들어왔는데 그의 뒤에는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이 따르고 있었다. 도진은 감사팀장에게 당장 신문을 중지하라고 소리치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인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최민석과 강현수 일당이 팠을 함정임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눈앞에 놓인 USB와 로그 기록이라는 물증이 너무나도 명백하여 섣불리 그녀를 변호하기 힘든 상황임에 이를 갈았다. 강현수 부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도진의 해임안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그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도진에게 약혼녀의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고 다른 이사들 역시 강현수의 눈치를 보며 도진을 성토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고 도진은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으르렁거렸지만 반박할 명분이 부족해 주먹만 꽉 쥐고 있었다. 그때 조사실에 갇혀있던 서연이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뚫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에 좌중은 술렁거렸고 최민석은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미는 그녀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서연은 당당하게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나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서연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연결한 뒤 문제의 설계도 파일이 담긴 USB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에 해킹을 시도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고, 역으로 그들을 잡기 위해 카나리아 트랩이라는 미끼를 심어놓았다고 밝혔다. 즉, 태풍그룹으로 넘어간 설계도는 겉보기에는 진짜와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수치가 모두 엉터리로 기입된 가짜 파일이었으며, 그 파일이 열리는 순간 위치 추적 신호와 접속 기록을 전송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연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최민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고 강현수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카나리아 트랩이 보내온 신호의 최종 수신지를 화면에 띄웠는데, 그곳은 놀랍게도 최민석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오피스텔의 IP 주소였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최민석에게 쏠리자 그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이것은 모함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고 최민석이 가짜 설계도를 진짜라고 믿고 경쟁사 브로커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과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그를 완벽하게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최민석에게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기려 한 진짜 스파이는 바로 당신이며 내 사무실에 USB를 몰래 가져다 놓는 CCTV 영상까지 확보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것은 서연이 도진의 도움을 받아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는데, 최민석이 서연의 가방에 USB를 넣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강현수는 재빨리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최민석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즉석에서 보안팀에게 최민석의 신병 확보를 지시했고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민석은 강현수 부회장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강현수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며 그를 외면했고, 결국 최민석은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것처럼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혀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가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로써 서연을 쫓아내려던 그들의 계획은 오히려 최민석이라는 수족을 잃고 강현수마저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는 참담한 실패로 돌아갔고, 서연의 입지는 그룹 내에서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남겨진 도진과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동시에 밀려오는 피로감을 느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아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물었고, 만약 당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면 자신은 회장직을 걸고서라도 당신을 지켰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서연은 도진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며 그가 단순히 계약관계를 넘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도진을 안심시키듯 미소 지으며 당신이 나를 믿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고 서연 역시 거부하지 않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잠시나마 전쟁 같은 현실을 잊고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으니 강현수 부회장은 자신의 오른팔을 잃은 것에 분노하며 더욱 음흉하고 거대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최민석이 구속되기 전 남긴 비밀 장부를 확보하기 위해 어둠의 세력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도진과 서연을 한꺼번에 매장시킬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연과 도진은 이번 승리가 끝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결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고, 운명은 그들을 파국 혹은 완성이라는 알 수 없는 결말을 향해 거침없이 몰아가고 있었다. 미래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 회장 앞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예고된 경영권 분쟁 소식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고, 강현수 부회장 측이 강도진 회장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강현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회장 입구에 들어섰는데, 그의 표정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최민석이 구속되면서 꼬리 자르기에 성공했다고 믿었으며, 오늘 주주총회에서 강도진과 한서연의 계약, 결혼 사실과 도진의 경영 능력 부재를 폭로하여 단숨에 그룹을 장악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반면 강도진과 한서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도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만을 응시하며 입장했는데, 두 사람이 잡은 손에는 서로에 대한 무언의 신뢰가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장내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으나 곧이어 강현수 부회장 측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험악해졌다. 강현수의 사주를 받은 한 주주가 마이크를 잡고 강도진 회장이 취임한 이후 회사의 주가가 불안정하고 최근 잇따른 사내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회장이 검증되지 않은 여성을 전략기획실 고문이라는 요직에 앉히고 사적인 감정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주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조하는 강현수 측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고성을 지르며 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던 주주들조차 술렁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단상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들의 선동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주먹을 꽉 쥔 손등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나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강현수 부회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미래그룹이 조카의 무능함과 한 여자의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거짓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펼쳤다. 강현수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강도진 회장이 주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외쳤는데, 그 안에는 도진과 서연이 작성했던 혼인계약서의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결혼이 사랑이 아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악한 뒷거래였음을 폭로하며,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회장에게 더 이상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주들은 강도진을 향해 해명을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서연과 도진이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지만 두 사람은 당황하는 대신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효연은 도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험이 있어 소란스럽던 장내를 일순간 압도했다. 그녀는 강현수 부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이크를 넘겨받았고, 흥분한 주주들을 향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연은 계약 결혼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오히려 그 계약이 성사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회사 내부에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회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주주들에게 진정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누구인지, 누가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면서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최민석의 블랙박스에서 찾아낸 강현수 부회장의 불법 비자금 장부였다. 화면에 띄워진 자료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라 주주들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서연은 레이저 포인터로 자금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강현수가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하며 그 돈이 정관계 로비 자금과 불법 도박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낱낱이 공개했다. 또한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는데 그 파일에는 강현수가 최민석에게 한서연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강도진을 식물회장으로 만들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강현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단상에 서 있던 강현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그는 아니라고 소리치며 조작된 것이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강도준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강현수를 향해 준엄한 심판의 말을 던졌다. 그는 자신의 숙부인 강현수가 지난 수십 년간 그룹을 좀먹어온 기생충이었음을 고발하며 오늘부로 강현수 부회장과 그 추종 세력들을 전원 해임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도진의 신호에 따라 회의장 뒤편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강현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아까까지만 해도 위기양양했던 강현수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도진과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주주들은 그에게 야유를 보내며 쓰레기를 치우듯 길을 터주었다. 이 극적인 반전에 주주들은 강도진과 한서연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축제의 현장으로 뒤바뀌었다. 강도진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서연 역시 긴장이 풀리며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강현수 일당이 끌려나간 후 강도진은 다시 연단에 서서 주주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래그룹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이며 투명 경영과 혁신을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옆에 서 있는 한서연을 가리키며 그녀야말로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구해낸 진정한 영웅이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파트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도진은 주주들 앞에서 서연과의 결혼이 시작은 계약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누구보다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그녀와 함께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진심 어린 고백에 주주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서연은 가슴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텅 빈 연회장에 남겨진 두 사람은 비로소 긴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닥에 떨어진 강현수의 거짓 증거 자료들이 흩날리는 가운데 도진은 서연을 마주보며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도진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억울하게 쫓겨나 뺨을 때리던 그날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기까지 그녀는 롤러코스터 같은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버텨왔다. 도진은 서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고생했어. 정말로 고마워. 라고 속삭였고 서연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위로를 받았다. 그날 밤 미래그룹 본사 앞에는 강현수 부회장의 구속과 강도진 회장의 승리를 알리는 뉴스 속보가 대형 전광판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연과 도진은 회장실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둘만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준은 서연에게 이제 계약서에 명시된 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니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농담 섞인 말을 건넸지만 그 눈빛에는 서연을 떠나보내기 싫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도준의 의중을 알아채고 짐짓 모르는 척 계약 종료 후에 퇴직금은 얼마나 줄 것이냐고 되물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연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정의하는 일이었다. 다음 날부터 미래그룹은 대대적인 인사 개편과 조직 쇄신 작업에 돌입했다. 서연은 전략기획실 고문 자격으로 개혁의 선봉에 서서 부패한 임원들을 정리하고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앞장섰다. 직원들은 서연을 잔 다르크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고 그녀의 지시는 그 어떤 임원의 말보다 강력한 권위를 갖게 되었다. 한편 감옥에 갇힌 최민석과 강현수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고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미래그룹의 미래와 강도진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연은 업무를 처리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도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설레는 감정을 느꼈고 도진 역시 회의 도중 서연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잦아져 비서실장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은 서연에게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라고 말하며 특별한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교회의 한적한 성당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도진의 부모님이 결혼식을 올렸던 의미 있는 장소였다. 도진은 성당의 긴 의자에 앉아 서연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롭게 성장했던 지난 날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서연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에게 세상은 전쟁터였고 사람은 이용해야 할 도구에 불과했다고 고백하며 서연이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연은 도진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두 사람은 신성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영혼이 연결되는 듯 단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해가 저물고 성당을 나서는 길. 도진은 서연을 멈춰 세우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심플하지만 기품 있는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도진은 이건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뇌물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당신에게 바치겠다는 서약의 징표야 라고 말하며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서연은 반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겼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주주총회에서의 승리가 공적인 완성이라면 지금 이 순간은 사적인 완성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쓴 계약 부부가 아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도진은 운전을 하며 잠든 서연의 얼굴을 틈틈이 확인했다. 라디오에서는 미래그룹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도진에게 있어 최고의 호재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자신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서연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앞으로 그녀와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을 상상했다. 비록 세상이 그들을 다시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이기에 그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고 차는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부드럽게 나아갔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바람 끝에
따스한 봄 기운이 묻어날 무렵 미래그룹을 둘러싸고 있던 거친 폭풍우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강현수 부회장과 최민석 이사가 구속된 이후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장의 신뢰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도진과 작성했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복수가 완성되고 회사가 안정화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 합의서와 사직서였다. 서연은 지난 몇 달간 도진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비즈니스로 시작된 관계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에게 보여준 다정함조차 완벽한 파트너십을 위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이제는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갔는데 매일 오가던 그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비서실장은 서연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으나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도진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 뒤에서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고 서연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이 말없이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자 도진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의 눈동자는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도진의 시선을 피하며 약속대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힘겹게 꺼냈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상투적인 인사를 건네며 뒤를 돌아 나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도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는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봉투를 반으로 찢어버렸고 종이가 찢겨나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서연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다. 서연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도진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허공에 흩뿌리며 붉어진 눈시울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이 계약서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당신을 내 곁에 두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고 소리쳤다. 그는 서연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는데 고작 종이 쪼가리 한 장 때문에 우리 사이를 끝내려 하느냐며 절절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도진의 고백은 서연이 오랫동안 듣고 싶었지만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말이었기에 그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를 꽉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는 자신을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그는 로비에서 서연이 최민석의 뺨을 때리던 그 순간부터 이미 그녀에게 매료되어 있었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그 감정이 걷잡을 수 없는 사랑으로 커졌음을 고백했다. 도진은 서연에게 자신은 미래그룹의 회장도 무엇도 아닌 그저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남자로 살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예전에 성당에서 끼워주었던 반지를 다시 꺼내 서연의 손에 입을 맞추며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청혼을 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환희에 찬 표정으로 일어나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긴 시간 동안 말없이 포옹했고 그 순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불확실함과 두려움은 봄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미래그룹은 강도진 회장과 한서연 부회장의 공동 경영 체제 아래서 창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유능한 경영인으로서 재계를 호령하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가장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파트너이자 남편으로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저녁에는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며 일과 사랑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나갔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세기의 커플이라고 부러워했고, 과거의 루머나 스캔들은 이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에피소드로 회자될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본사 로비에 나란히 서서 지나가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로비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바로 저기가 당신이 내 인생으로 걸어 들어온 장소라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서연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었는지 회상했지만 도진은 그 무모함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했다. 만약 서연이 참지 않고 그 뺨을 때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도진이 그 순간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운명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었다. 서연은 도진을 올려다보며 그때 당신이 내밀어준 손은 내 인생을 바꾼 가장 따뜻한 구원이었다고 속삭였고, 도진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화답했다.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감싸 안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서연은 깨달았는데,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최민석과 강현수는 차가운 감옥에서 잊혀가고 있었지만, 서연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웃어 보일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훈장처럼 여기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두려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진과 서연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회사 정문을 나섰고, 그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함께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억울하게 잘린 직원이 회장의 아내가 되어 세상을 바꾼 이 기적같은 이야기는 미래그룹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몇 년 후 미래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장에는 여전히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한서연과 중후한 매력을 더한 강도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곁에는 앙증맞은 턱시도를 입은 어린 아들이 아빠의 손을 잡고 서 있었는데, 그 아이의 눈빛은 엄마인 서연을 쏙 빼닮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기념사를 통해 회사의 비전을 발표하면서도 틈틈이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이 함께 퇴장하는 길에 서연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과거의 자신이 울분 섞인 눈으로 세상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과거의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며 이제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다. 도진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며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었고, 서연은 활짝 웃으며 당신과 함께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겹쳐졌고,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다.